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473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473일차를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말이 자꾸 꼬이네요. 오늘도 놓아버림, 네, 놓아버림 책이죠. 놓아버림 책 169페이지예요. 169페이지에 지금 하고 있는 게 기대하는 거, 기대하는 마음이 그렇죠? 기대하는 것 때문에 또 이제 에너지가 막 출렁출렁하죠. 어, 오른쪽에 중간 단락에 보면 분노를 예방하는 또 다른 방법은 네, 여기 할 차례요. 중간에 네 볼게요. 분노를 예방하는 거 저한테 딱 맞는 것만 탁 나타나는데 얼마나 좋은지. 네, 분노를 예방하는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방법은 타인이나 외부에서 저 보이는 타인이나 그러나 거울 속의 타인은 거울 속에 나잖아요. 그래서 나라서 타인이나 나 자신의 왜소한 측면이 내게 낙인 찍으려는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소한 측면에 그러니까 나의 왜소한 걸 저 밖에서 왜소한 걸 또 본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본 거,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저 밖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보는데 빨리 그 투사를 내 안에 있는 걸 밖에서 보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밖에다 던진다고 하죠. 던져서 투사라고 이제 알려주셨는데 내 안에 있는 걸 밖에 던지면서 우리는 계속 던져 있는지 들고 왔는지 모르고 있고, 던져 놓고 빨리 걷어들이기도 하고, 아니면 세상에 그냥 이 안에 있는 게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있는 게 있고, 이게 계속 이제 반복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왜소한 측면이, 왜소한 측면, 나 자신의 왜소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찍으려는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신념과 신념 체계에 영향받지 않는다. 그렇게 신념과 신념 체계에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그 결정하는 거, 사업을 해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 잘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도 됐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내가 시크릿, 사소한 것도 쪼개서, 쪼개놓으니까 사소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봐요.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도 아니고, 근데 미세하게 다 그냥 큰 덩어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미세하게 이렇게 해 놓듯이, 나에 대한 것도 미세하게 하나하나 신념과 신념 체계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왜소한 측면이 내게, 내게 낙인 찍히는, 그렇죠? 나의 왜소한 측면이 내게 낙인 찍히는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 꼭 결정을 하는 거.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놓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사소하게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소하게 안 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안 했구나. 이제 근데 해야죠. 하나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결정은 단호하게 확언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단언, 이 결정. 그쵸? 왜소한 측면을 나한테 찍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이 단호하게 확언하는 형태로 확언. 완전히 확고하게 나에게 확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소하게 확언을 하고 그러니까 참 밖에 볼 시간 없이 되게 바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밖에 볼 시간도 없고 되게 바쁜데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결정하고 연루되지 않고 뭐 감정에 뭔가 막 할 게 많은데 밖에 보면 밖에 보는 시간이 또 이제 지나가고 내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결정을 하면서 내 안에서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치? 내 안에서. 그래서 확언하는데 나 자신이나 남이 내게 낙인 찍으려는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것도, 그쵸? 나 자신도 남한테, 계속 같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생각이 진짜 많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해요. 생각이 진짜 많다는 거를 보고, 어,
어제도 그러시더라고요. 생각하고 있어. 생각하는 걸 보는 거는 관찰자로서의 내가 이 생각하는 나를 보고 있지 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생각하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 자신이 남한테도 남이 내게 찍는 거, 나 자신도. 나도 남에게 낙인 찍으려는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 이 결정이 자신과 타인의 내면에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전부 알려주는 습관과 결합하면 관계는 빠르게 변하고 분노의 잠재적 근원은 제거가 된다. 분노의 잠재적인 근원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제거가 된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해놓고 있는 왜소한 측면을 결정하는 거죠. 나는 나 자신에게 영향받지 않고 외부를 보고 거울의 집을 보고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만성적으로 습관이 되어 있는 울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다 갖고 있죠? 만성적인 울분을. 만성적이고 자각하지 못하는 분노. 만성적이라 너무 자각하지 못하는 분노와 울분은 자신을 향하는 분노와 우울증이 되어 삶에 나타난다. 자신에 대한 분노와 우울증으로 나타나서 삶에 나타나는데 또한 무의식까지 무의식까지 저변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심인성 신체 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죠? 시민성. 마음으로 무의식까지 들어가니까 시민성 신체 질환으로 나타나. 마음속에서 어쨌든 무슨 모든 그 몸에서 일어나는 거는 마음이 시켜서 하는 거지 절대 혼자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체 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편두통이나 관절염, 고혈압은 만성적으로 억제한 분노가 만성적으로 억제를 하는 거예요. 억제한 분노가 병이 된 예로 자주 인용이 된다. 관절염, 편두통, 고혈압. 완전 억압을 해놨던 거. 그렇죠? 만성병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증상은 마음속으로 분노를 놓아버리는 법을 익히면 완화되는 경우가 많다. 완화, 완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관절염, 관절염도 염증들 있잖아요. 고혈압. 그러니까 이게 만성적으로 고혈압이 아빠가 고혈압이 있었죠. 만성적으로 저희는 표출형인 거예요. 저희 집안이 표출형 완전히 감정을 이렇게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분은 계시는데 표현을 잘 안 해요. 제가 아침에 표현을 잘 하는데 진짜 생각이 없으신 걸까? 그쵸? 진짜 생각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보니까 어쩔 때 탁 보면 이게 툭 튀어나오면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꾹 억압을 해놓은, 감정을 억압해 놓은 억압형이 있고 표현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억압이 아니라 감정이 딱 있으면 밖으로 내뿜는 거예요. 그래서 표출형이구나. 누군가는 회피하지만 그게 남아있어가지고 돌려치기를 하고, 누군가는 표출을 하고, 누구는 억압시키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되게 재밌다. 아침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럴까? 이제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이렇게 쭉 보다가, 그래, 딴 사람들도 이렇게, 그럼 저 사람들은 뭘까?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감정을. 회피하면서 돌려차기 하고, 다시 돌려차기 하고, 억압해 놓고, 표출해 놓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래, 이게 표출형이구나. 표출형인데, 이게 표출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거를 하기 싫을 때 이제 저기 산속으로 가는 거죠. 안 보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또 회피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만성적인 억제된 분노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야, 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이 도구를 통해서 수행처가 정말 회피해보고 안 보면 되는데, 참, 이게 만성적인 그 분노를, 참, 이거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은 마음속으로 분노를 놓아버리는 법을 자꾸 해야 된다.
법을 익히면 완화된다 그랬죠. 놓아버리는 걸 계속 해야 되는데, 놓아버리기 위해서는 감정의 호흡도 하고, 명상하는 그 시간이, 명상하면서 이렇게 고요하게 있는 그 시간이 굉장히, 어, 자꾸 놓아버리고 고요한 상태를 경험을 해야 내가 이 감정이 널뛰는 거, 막 널뛰고 난리를 치는 거를 또 그걸 또 볼 수가 있죠. 내가 고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흔들리고 있으면 흔들리는 것만 있어가지고 잘 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요한 상태를 많이 이제 또 명상을 하고 있어야 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놓아버리는 법. 예를 들어서 실험 참가자들이 부정적 감정을 발음이 돼. 놓아버리는 방법을 지도받기 전과 후에 혈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측정한 연구가 있다. 어제도 놓아버리는 걸 잘 이해를 못하겠다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꼬집어 봤죠. 꼬집으면서 진짜 그냥 다 놓아야지.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엔 저도 몰랐다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더 이제 되는 거죠. 명상 시간에 또 하고 막 이게 있죠. 움직이는 이거를 이제 뭐 운동을 하면서 호흡을 해도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이제 그 자전거죠. 뉴비트를 타면서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되고 어쨌든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내가 이 제어할 수 있고 놓아버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감정적 압력이 있다는 거죠. 압력밥솥에 압력이 꽉 차이면 그게 나중엔 치카치카치카 압력이 막 빠져나올 때가 되잖아요. 그죠? 치카치카치카 하고 막 완전히 압력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압력을 놓아버리기 시작하자 오랜 생활 동안 그 감정적인 압력, 고혈압이 있는 참가자 모두의 최저 측정치인 수축기, 확장기, 혈압이 떨어졌다. 떨어졌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 산에 가서 소리 지르고 압을 빼려고 일시적으로 압력밥솥에 칙 하고 빼야 되잖아요. 탁 쳐가지고 진짜 저절로 이게 압이 차면 이거는 탁 넘어가면서 그냥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압력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단 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고 막 우는 것도 이제 압력을 잠시 이제 또 좀 빼는 거고 그다음에 인형이나 어떤 뭐 대상을 두고서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욕을 해봐라. 그래도 착한 척 한다고 욕을 못 하죠. 그 여자한테, 그 남자한테 욕을 하고 싶어도 욕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게 착한 척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누군가 비슷한 대상을 불러서 거기다가 계속 하는 것도 있고. 저도 딱 한 번 불려나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대상 찾아놓고 거기다가 막 얘기하는데, 어, 한번 불려나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감정적인 압력을 빼는 거, 그죠? 그러면 혈압도 떨어지더라. 그래서 더불어 스탠포드 대학교의 용서 프로젝트에서도 분노와 울분을 포기하는 것이 심장에 이롭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심장병 있으신 분들은 울분이 많다는 거예요. 분노가 많아서 억압되어 있는 분노가 많더라라는 거죠. 이 프로젝트에서는 북아일랜드의 구교도와 신교도 간 분쟁에서 희생된 아동의 부모들이 적을 향해 분개심 놓아버림을 배웠고, 그 결과 그들의 심장 건강과 체력 측정치가 현저하게 향상되었다. 2003년에 러스킨. 네. 말 그대로 용서가 그들의 심장을 치유한 것이다. 용서가 심장을 치유했다. 용서가. 용서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용서가 내 안에 나를 보고 용서가 남편을 보고도 80%는 좀 헤어나오긴 했는데 좀 있더라고요, 이게. 너 그래 하면서 두고 봐라 하면서 막 이러고 한 번씩 뭐가 딱 걸리면은 요만큼 남아있어요. 이게 아주 놓은 게 아니죠. 요만큼이나 이만큼이나
똑같다 그랬는데, 그래도 이만큼 뭔가 없어진 것만으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거기서 또 응징하고 싶어 하는 내가 또 있는 것 같고, 응징하고 싶어 하는 내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 놓아야 되는데. 그래. 놔야 되는데 뭘 못 놓고 있을까? 그냥 혼자 또 생각, 무엇을 못 놓고 있을까? 뭐가 겁이 나서 뭐 못 놓고 있을까? 놓아버리면 또 죽을까 봐? 결국은 두려움이잖아요. 결국은 두려움 때문에 이제 놓아버리는 부분들을 이제 내 자신이 나를 용서해야 되죠. 나를 용서하는 거.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근육 테스트를 통해서 분노와 울분은 육체와 감정, 에너지 흐름, 뇌 방구, 동기화에 파괴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즉시 입증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 근육 테스트를 통해서 해보고 얼만큼 됐는지를 알 수 있다.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이른바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분노한 사람을 죽인다. 분노는 밖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사람, 내가 죽게 되는 것이다. 근데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는 건 줄 착각을 하잖아요. 자꾸 밖에다가 응징하려고 하잖아요. 내 자신인데. 그래서 자꾸 잊어버려요. 까먹고. 기억상실증 걸린 것도 아닌데 배워놓고 잊어버리고 배워놓고 잊어버리고 또 공부하면서 되새기고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음은 우리가 정당한 분노 같은 것이 정당한 분노,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노 같은 것이 존재한다고 믿기를 바란다. 정당한 분노가 있다고 믿기를 바라는데 이런 분노는 도덕주의자처럼 붕괴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도덕적인 붕괴를 잘 살펴보면 자기만족과 자부심을 지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 만족과 붕괴할 때는 자기 만족이 있다는 거죠. 자부심이 있다는 거야. 자부심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자신은 확실히 나는 옳고, 상대방은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너는 틀렸어. 모두 다, 모두. 나는 맞아. 그래서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내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보는 거야. 내 기준으로. 뭐지? 내 기준을 놓아야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수용을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내 기준이 아직 놓아지지 않으니까 내 기준대로 판단하는 거.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럴까? 나는 이렇지 않은데 쟤는 왜 그러지? 이제 그 기준이 계속 나의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놓아야지만 그게 수용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내 생각, 내가 있다는 거, 나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이런 느낌들, 그쵸? 감정들, 생각들이 있는데, 계속 놓도록 연습을 계속하고, 진짜 선생님 같이 10분, 5분, 10분 만에, 5분, 10분도 아니고 2, 3분 만에 탁 재능나게 될 수 있다 하면서 계속 해야죠. 놓는다라고 결정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결정은 한 번 하면 되는데, 그게 또 이렇게 세워나갔다가, 그만큼 이제 의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끊임없이 반복을 때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분노하면서 일시적으로 하찮은 만족을 얻지만 저질 만족인 거야.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라고 하면서 저질 만족이라는 거야. 모든 게 나의 만족. 에고가 하고 있는 저질 만족을 얻지만 근육 테스트를 해보면 감정 및 육체, 건강 전반에 어떤 손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만성적인 분노와 울분으로 치르는 대가는 질병과 때 이른 죽음이다. 질병과 때가 이른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는 작은 만족에 그런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을까? 내가 옳다는 것을 놓지 않으면 분노하고 울분이 있기 때문에 아프고 때 이른 죽음까지도 올 수 있고 내 몸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대가를 치를 가치가 굳이 왜소한 나를 보고 내가 맞다고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죠? 죽음과 맞바꿀 수가 있는가? 내가 맞다는 게 에고가. 에고는 죽음과 맞바꾸려고 그래요. 그렇죠? 아주 그냥 파괴적이니까. 에고는 파괴적이고
파괴적인 거야. 그래서 죽음과도 맞바꾸려고 하는 게 이제 막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꺼이 치르고자 하는 대가는 놀랍다. 누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갚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자. 이 때문에 만성 울분이 생겨 모임 등에서 그 사람과는 될 수 있는 한 말을 나누지 않는다. 아마 스스로 속내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나는 옳고 그자는 틀려 먹었다는 데서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런 만족을 몹시 즐기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사람이 빛을 갖기를 바라지 않는데, 한구석에서는. 빛을 갚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을 그릇된 인간으로서 모는 은밀한 즐거움을 누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은밀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역시 몇백 달러를 받지 못하고 있었을 때가 정확히 그런 경우였다. 나는 빌려준 사람으로서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하는 데서 하찮은 만족을 얻고, 그러니까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라는 거에 하찮은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찮은 만족감, 에고가 다 그렇잖아요. 선생님 빼고는 다 그렇거든요, 지금. 마음을,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하찮은 만족을 얻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한 다음에 에고가 얻는 이득을 항복하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정했다. 에고가 여기도 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하찮은 만족감을 얻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 하찮은 만족감을 얻고 있다. 솔직히 인정하고, 에고가 얻는 이득을 항복하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정한다. 에고가 얻고 있는 이득을 항복한다. 그리고 에고가 얻고 있는 이득이 상대방이 빚을 갚지 못하게 막고 있음이 분명했다. 틀림없이 항복의 돈거래 자체를 완전히 돈거래 자체를 완전히 놓아버리자 빌려준 돈을 선물로 보는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못 받아도 은밀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은밀하게 내가 만족하고 있는 그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놓아버렸을 때 뭔가 또 이게 에너지가 소통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인정하건대 그 사람에게는 정말로 그 돈이 필요했다. 돈은 그냥 선물한 셈 치고 돌려받을 기대를 놓아버리면 어떨까? 그래서 선생님이 늘 얘기하시는 게, 빌려달라고 했을 때 빌려주는 것은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줘라. 아예 받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 주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야지만 된다. 거기에 또 휘말려 버린다. 그래서 이제 울분 대신 감사하는 마음이 더 강해졌다. 다른 사람이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 도울 기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48시간이 되기도 전에 우편물이 도착했는데 그 안에는 늦게 갚아 죄송하다는 쪽지와 함께 빌려준 금액만큼의 수표가 들어있었다. 내가 놓아버리니까.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모두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적으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연결이 안 된 것 같이 우리는 끊어져서 막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로 끊어져서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걸 느껴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연결되어 있는 거를 느끼고 저항하면 욕망하면 압력이 느껴져서 뭔가 이렇게 차단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느껴지고 있는 거죠. 느껴지고 있는데 에고에 푹 빠져버리면 막고 있든지 말든지, 그쵸? 내가 맞다라는 걸 고집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가 맞다라는 거를 내려놓고 그냥 밖에서 떠드는 거구나. 음, 떠드는 이야기, 소리, 이게 이렇게 더 벗어나져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 내가 고수하는 마음속 입장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상호 보완적으로 방어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내가 뭔가 욕망을 할 때 상대방은 압력이 있으니까 그걸 방어하는 입장과 서로 뭔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어하는 입장이 있다. 그래서 따라서 용서하고 잊은 것은, 용서하고서 잊은 것은 지나친 낙천주의가 아니라 감정상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다. 감정상의 현실을 알아보는 것이다.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인간의 감정이 공간에 방출되는 진동 에너지가 어떻게 배열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방출되는 진동 에너지가 어떻게 배열되는지. 진동 에너지는 그와 결부된 생각 형태와 함께 판독 가능한 기록을 만들어낸다. 여자들은 대부분 직관력이 강해서 이런 일상 경험이 흔하고 별로 새롭지 않겠지만 상당 비율의 남자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충격과 경악으로 다가온다. 이 사회에서 남자들은 특정적으로 좌뇌 성향을 갖고 있으므로 운의 기능의 특정인 직관보다는 운의 기관의 특정인 직관보다는 이성과 논리가 발달했다. 이성적인 논리가 이성적인 논리가 발달이 되었다.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놓아버려 내면에서 감정 치유를 일으키면 부정적인 걸 놓아버려서 감정적인 치유를 일으키면 좌뇌 기능과 우뇌 기능 간의 균형이 좋아진다. 부정적인 거는 좌뇌에서 생각으로 이건 이렇게 이래서 이래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 부분을 놓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감정적 치유가 일어나서 이 그 우뇌와 좌뇌의 기능이 기능 간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능이. 그래서 남자도 직관적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 직관적인 능력.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면 남자들은 보통 놀라면서도 좋아한다. 이성과 논리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한눈에 읽을 수 있는 것을 놀랍고도 만족스러운 경험이다. 그러니까 이성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를 어제도 이제 오래간만에 오신 분이 계시고 신규도 이제 계신데 선생님이 보시다가 이제 쓰지 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운의 영적인 그 에너지를 이렇게 에너지로 소통이 되는 교육인데 그거를 막 쓰고 있으면 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쓰고 있으면. 생각을, 그러니까 좌뇌로 받아들여서 쓰고 있는 거죠. 우뇌로 그냥 에너지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반복적으로 듣는 게 더 효과적이다. 반복적으로 듣는 게. 그래서 쓰는 것 자체가 벌써 좌뇌로 듣고 그냥 딱 이렇게 들어가 버리고 놓치고 쓰는 이 말의 속도보다 쓰는 글씨 완전 속기사들 아닌 다음에는 속기사도 주의가 손으로 가 있는데 그죠? 근데 그 놓쳐버리는 게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거는 이제 선생님 눈을 쳐다보고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직감을 통해서 임시로 가설을 세운 다음 이성과 논리를 통해서 그 가설을 확인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렇게 하면 오해와 오산에서 생기는 분노가 없어짐은 물론 감정을 더욱 능란하게 장악할 수 있다. 오해와 오산에서 생기는 분노도 있죠. 오해가 되는 거. 다 오해잖아요. 뭐 신념 자체가 오해잖아요. 엄마를 오해하면서. 엄마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준 거, 그래서 참 감사함을 계속 감사합니다를 진짜 늘 계속 하는 거와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나의 생각만 갖고 있으면은 생각은 신념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념에서 올라오니까 관점을 부정적으로 봐요. 신념 자체가 내가 버려질까 봐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서로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내가 마음에서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관점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엄마가 나를 버렸잖아. 동생 태어났다고. 그렇게 봤는데 아니다. 엄마는 선물을 주신 거다. 동생을. 선물로 주신 거다라고. 버리지도 않았는데 버렸다고 착각하고. 그 인생 자체가 오해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해하는 것들을 이제 놓아버려, 오해와 오산에서 생기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두려움에서. 그래서 나를 버리면 어떡해? 라는 거로 해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각성하면서 어제 이제 대구에서 수업이 있었고, 토요일 날은 서울에서 또 수업이 있고요. 어, 10월 15일이죠. 다다음 주 화요일 날 9시에 입금하는 날이에요. 예, 성공 관련된 시크릿을. 그래서 11월 2일, 3일도 날짜를 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성화 해제시켜 주시고요. 내일 또 6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